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토머스 쿤이 들려주는 패러다임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패러다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설명하기가 좀 힘드시죠? 정확한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도 이 패러다임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말이 품고 있는 여러 개념도 잘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은 이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함께 들으시면서 이 패러다임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해 토머스 쿤이 전달하고자 한 사상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이 토머스 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토머스 쿤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이때 이 과학사라는 것은 자연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해요. 이 토마스 쿤이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는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쟁 중이다 보니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했고, 군사연구와 관련된 일도 학교에서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2차 대전 말기에는 토머스 쿤 역시 잠시 전쟁에 참전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쟁은 끝이 났고 학교로 돌아온 쿤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답니다. 쿤은 이 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이 물리학의 구체적인 이론보다는 왜 물리학 이론이 세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아주 궁극적인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물리학 이론이 세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아주 궁극적인 이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던져야 되는 어떤 그런 큰 질문을 이때부터 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가 물리학자가 아닌 과학사학자,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양교육 및 과학사를 위한 조교수로도 일을 하다가 훗날에는 버클리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매사추세츠 대학교 등에서 과학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연구 활동도 계속했죠. 이러한 꾸준한 연구 활동 끝에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담은 저서인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과학혁명의 구조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뛰어난 과학사학자로서 그가 인정받는 어떤 계기가 된 저서였고요. 그리고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 때문에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고 하네요. 또 쿤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세계에 알리게 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아볼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은 토머스 쿤이었죠. 그는 자신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 새로운 말과 개념을 창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생각의 틀, 또는 사물을 보는 방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때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뜻해요. 또한 문제의 인식과 해법에 관한 특정 시대의 과학자 집단의 공통된 이해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그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사물을 보는 방법, 문제를 삼는 방법,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의 이 총체를 통틀어서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방법, 즉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인 겁니다. 또한 지금은 특정 시대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리킬 때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쿤이 얘기했던 이 과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예술 등 또 정치 등 아주 많은 현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에 의해 구별되었습니다. 즉 귀한 신분이냐, 평범한 신분이냐, 또는 천한 신분이냐를 나누었던 거죠.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신분이 다르다는 생각, 그런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잘못된 신분제는 없어지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죠. 지금이야 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한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패러다임이란 어떤 특정한 한 시대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지배적으로 모두 갖고 있는 생각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던 태평초등학교 축구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태평초등학교 축구부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은 축구를 그저 놀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남아서 공을 갖고 신나게 뛰노는 오락 정도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월드컵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축구부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김 감독님을 모셔오고 이 김 감독님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을 차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축구 역시 전문적인 운동의 한 분야이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도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즉 과학 축구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이 축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바로 축구에 대한 그들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전까지 축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즐겁고 신나게 노는 축구였다면 김 감독님이 오신 이후 축구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학 축구가 된 거죠. 이렇게 패러다임은 특정 시대와 공간, 특정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사고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급격하게 새로운 것을 세울 때 기존의 낡은 가치관이나 이론을 뒤엎는 혁명적인 주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가치관과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인식의 방법이 새롭게 변한다, 그것을 바꾼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토마스 쿤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창안한 패러다임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가 이 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사상은 무엇일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